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무릎을 꿇은 한 아이 엄마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 측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한 겁니다. 자세히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인 이은자 부대표와 함께 이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2017 수원 산업단지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수원시 고색동 수원 산업단지에 있는 오목천 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수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7개 업체를 포함해서 도내 31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그리고 118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참가 업체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첨단 보안 의료 장비, 전자부품, 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을 갖춘 제조업체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시킹스의 볼날에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무릎 꿇은 장애아동의 어머니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호소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영상을 보고 난 사람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 특수학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온라인 서명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 동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은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인 이은자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특수학교가 설립되느냐 마느냐 이 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양동의 공진초등학교 그 이적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아하. 거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예, 그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상가가 있습니까? 네,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요. 예. 길 건너편에는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또 뒤편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한 얼마나 있습니까? 강서구에는 지금 현대 교남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교남학교. 네네.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한 곳이 있는데 아이와 통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저희 아이는 교남학교를 못 갔고요. 예.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지금 정진학교로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예. 올 때는 한 5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 갈 때는 사실은 이제 강서구 지역을 돌고 또 양천구 지역을 돌고 그래서 이제 구로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강서구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공진초등학교 터에 학교가 생기면은 학생들 통학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글쎄 저만 하더라도 일단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자동차로는 한 5분 거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강서구에서 지금 다른 타구로 학교 가는 친구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절반 이상. 네네. 예.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아침에 네네. 걸리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것 같다. 3, 40분? 네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얼마 전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이런 네네. 토론회가 그 전에 좀 자주 있었습니까? 지금 7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예. 9월 5일 날이 이제 2차 토론회였습니다.
7월하고 9월하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비슷했나요? 7월에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뭐 패널들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9월 5일 날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하기 전에 찬성을 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실제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특수학교 설립 찬성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서 정말 이제 9월 5일 그날은 정말 양측이 팽팽하게 서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7월보다는 2달 동안 양측이 네네. 비슷할 정도로 주장이 맞섰는데 그러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주민분들인가요, 주로? 예, 그렇죠. 아하.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강서 지역의 분들이셨어요. 거기 사는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오는 거 괜찮다.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정말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아이를 둔 학부모들께서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저희가 한 50여 명 참석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떤 발언 기회가 주어졌나요? 네, 패널들 제외하고, 방청객에서 한 양쪽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있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저희 쪽에 장애 어머님께서 발언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주민분들이랑 어떻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으시니 그냥 이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돌을 했다고 좀 들었어요. 일부 강서구 주민분들 중에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 약간 욕설 섞인 발언도 하시면서 이건 도저히 토론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부딪혔다고 들었는데 그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말씀 좀 하셨습니까? 뭐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예. 이제 아이들 그리고 특수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부감이 있으시고 또 낯설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학교가 정말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이제 욕설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제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청하시던 분들 중에 저희 쪽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또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도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무릎을 꿇는 상황까지 간 거군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패널 쪽에 앉아 있어서 이게 부대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단상에 있었고 어머님들은 이제 아래에 있으셔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주민분들이 욕설을 들을 때보다 늘 같이 봐왔던 어머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때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SNS로 퍼지면서 이제 강서구 주민이지만 나는 학교 설립에 찬성한다는 분들도 더 늘어났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제가 많이 달라진 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주민들이 그런 거 아니니까 힘내라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화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요. 주로 주민분들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이 나고, 그날은 정말로 아이들을 맡기고 어떻게 죽을까, 뭐 정말로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아이고, 그래도 아직은 좀 사람 사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좀 찬성 서명운동에 참여하셨답니까? 지금 8만
200표가 넘게 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지역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이루어진 거죠? 네네. 저희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 서명운동 하고 계신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럼 굉장히 그 지역 주민 8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수준인 것으로 어림짐작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요. 학교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공약도 들면서 국립 한반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병원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던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여기, 그러니까 뭐 단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의논을 했어도 병원 부지로는 도저히 이게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보다는 그냥 그 김성태 국회의원의 말이 이제 그 더 이제 와닿은 거죠. 사실 특수학교보다는 누가 들어도 한방병원이 더 좋겠다. 그리고 뭐 특수학교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그게 정말로 여기 학교 부지라서 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뭐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일단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가양동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미 장애인 관련 시설이 그 주변에도 뭔가 센터였나요, 아까? 네, 복지관들이 있고요. 있고, 뭐 아까 뭐 또 그쪽에 이제 임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사회 복지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름만 장애인 복지관이지 사실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그쪽 장애인 시설이 많아서 기피 시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패널 분들께서. 근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주민들도 정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강남의 미랄학교라고 있는데 그 사례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네네. 저희도 그래서 정말 미랄 못지않은 좋은 모델이 강서구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질 때 강렬하게 반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주민센터 수준 못지않게 뭐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주민 친화의 공간으로 또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혜학교라고 강남에 또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주민분이 직접 그 얘기 하셨대요.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학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주변 환경이 본인 주민이신데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특수학교에 대한 뭐 편견, 아까 뭐 이 지역에 한해서는 뭐 병원 한방병원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이 참 많으신데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도 어쨌든 학교 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갖고 계시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정말 다른 특수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이 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역에서 많이 할 생각이에요. 자,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몸담고 계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장애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들이 더 많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좀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꺼내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은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기도 하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 주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10시에 청문회 시작되는 대로 추가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의 요코하마 근처에 살고 있는 사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손으로 직접 짜서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 가방 같은 것도 있고 간단한 가디건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본인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거를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일본 분이고요. 8년째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적응을 하고 나면 편한 것 같아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로 유명하고 그 밤바다가 예쁘고요. 그 주변으로는 오다이바 관광지이기도 한데 젊은 연인들도 많이 가고 바닷가도 보이면서 되게 예쁜 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가 많이 없어서 지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좀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구매하셨던 지인들 연락하시거나 주문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친정이 한국이고 시댁은 또 나고야하고 이렇게 멀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주말에는 남편도 도와주긴 하지만 평일에는 거의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요새는 이제 손님들이 한국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동양적이고 한복에 좀 어울리는 그런 액세서리 좀 많이 찾으세요. 한국을 좀 알리고 서로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한복이나 기모노에도 어울릴 만한, 딱 봤을 때 이거 한국 거다 이런 느낌? 액세서리 만들어서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차혜진 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일본 요코하마 쪽으로 가서 살게 되신 건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네요. 참,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은 역시 똑같은데 또 타국 생활을 하려니까 이중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친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시댁 부모님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비슷합니다. 육아 그리고 가사 혼자 하는 부분 어렵다.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일본 남편들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떠오르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덩달아서 일본에서 그런 수요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오늘부터 마련이 됐습니다. 왕이 사랑한 보물,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명품전.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의 18세기 독일 바로크 왕실 예술품 130건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장 특별전시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혹은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Three Things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일부의 강서구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어머님 인터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841번님,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반대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도 반대를 하실 겁니까? 누구라도 장애는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희망 4바퀴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분들은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까지 반대하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4112번님. 특수학교 관련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더불어 삽시다. 그리고 1642번님. 공진초 자리에는 특수학교를, 근처에는 한방병원을 지어서 상생 차원에서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드시는 가공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가공육. 네. 아, 그 유럽산 가공육에서 일부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고기 전 제품, 특히 가공육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네네. 뭐 소시지, 햄, 고기 패티 같은 거. 소시지 성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소시지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가장 흔히 소비가 되고 있는 한 소시지의 예를 들어보면요. 100g당 열량이 230칼로리나 되고 이 중에 지방이 20g이나 들어있거든요. 예. 또 이 지방 중에 7g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이에요. 예.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100g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관찰량의 절반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어른들도 많이 먹는 반찬 중에 하나 소시지인데 그렇죠. 함유된 성분을 보니까 그다지 좋은 것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네.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번에 가공육이 대장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낸 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보고 이전에도 사실 가공육은 대표적인 고열량 그리고 고지방 고나트륨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예. 소시지 제품 워낙 많고요.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때도 있고 살짝 데워서 먹을 때도 있고 뭐 구워 먹을 때도 있고 이번 사태를 보니까 꼼꼼히 익혀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조 과정에서 이 가공육은 특히 이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이 갈아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이 고기를 도축할 때 밖에 오염됐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기는 밖에 익힐 때 오염돼 있더라도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는데 예. 이 분쇄 가공육은 깊이 안쪽 깊은 곳까지 충분히 익지 않으면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유럽산 가공육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소시지를 구입하실 때 안에 성분표를 보면 어디 제품인지 어디서 나온 육가공품인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소시지나 햄이 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만은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간편하고 맛도 괜찮으니까 찾는 분들 많고요. 요즘에 도시락 반찬으로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뭐 건강을 고려한 햄 제품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가공육의 장점이 또 많이 있잖아요. 가격이 예.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가공이 매우 간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소시지나 햄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성인이 돼서도
이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되도록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그런 실제 살코기를 조리해주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사실 아이들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살코기를 대체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게 더 좋겠군요. 예. 베이컨은 어떨까요? 고기를 말려서 그걸 다시 구워 먹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말렸다는 의미는 부피나 중량 대비 열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베이컨은 아까 제가 소시지도 100g이 230칼로리라고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예. 베이컨은 100g에 540칼로리. 그러니까 거의 베이컨 100g이라 봤자 얼마 안 되는데 예. 이게 거의 한 끼 열량에 육박하는 고열량 식품이에요. 예. 특히 그 대부분의 열량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42g이나 되고 이 중 14g이 또 포화지방이고요. 이 베이컨이 염장식품이니까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예. 나트륨이 베이컨 100g당 1700m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육박할 정도입니다. 와, 이 소화 비만이 요즘에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도 또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고기 패티는 어떨까요? 고기 패티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고기 패티도 비슷한 문제를 갖는 것이 예. 분쇄를 해가지고 고기를 분쇄를 해서 다시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밖에 오염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간 채로 제품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기 패티도 안쪽 깊은 곳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럼 소시지, 베이컨, 햄 이런 종류의 제품을 그나마 좀 건강하게 먹는 팁이 있다면요? 예, 사실 전혀 안 먹을 순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럴 경우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햄 같은 경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잘라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가량 데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름하고 염분이 좀 빠져요. 예. 마찬가지로 소시지는 그 거죽에 있는 그런 비닐 비슷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칼집을 내가지고 안쪽이 약간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간 데치면은 기름과 염분을 많이 제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공육을 드실 때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그 건강에 나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상쇄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가공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떻게 먹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다른 시도와 같은 날에 치를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확하게는 그 2019년부터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그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출신들은 해당 지역에 더해서 서울시 시험까지 볼 수 있지만 서울시 거주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일부 그 서울 출신 수험생들은 경기도 등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같은 날 치러서 다른 시도 출신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주 지역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필기 시험을 같은 날에 치르면 이런 역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또 그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시도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한 뒤에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시는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019년부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검토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비가 오면은 어지간한 건물 입구에는 그 우산의 빗물이 그 건물 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 커버를 씌울 수 있게 비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청이 이걸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상하신 대로 그 환경을 고려한 대책이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말씀하신 그 우산 비닐 커버의 연간 소비량이 우리나라에서 그 1억 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런 우산 커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일회용 비닐봉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의 통계를 보면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이 1인당 420개라고 합니다. 독일보다 6배나 많은데요.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청 신청사 그리고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어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빗물 제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 매점에서는 그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물 제거기 원리가 뭔가요? 잘 빗물이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나요? 네, 의외로 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그 헝겊을 대놓고선요. 거기를 수동으로 사람이 그 우산을 쭉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부딪히면 마찰이 생기면서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장에서 비닐 잘 안 쓰고 시장 바구니로 많이 쓰더라도 지금 1인당 420개 굉장히 비닐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좀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보복 조치에 이르고 중국인 관광객이 말 그대로 썰물처럼 쭉 빠져나갔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 같네요. 네,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에 그 타이완에서 관광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일본이 대상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서울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는 그 현지 관광업계를 상대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달 하순에 그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관광 박람회에도 참가해서 그 가상현실을 이용한 서울 관광 체험 행사 등을 열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이런 노력 덕분에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가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많이 줄었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최장 이제 추석 연휴 열흘입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에 나서시려는 분들 계시는데 서울시가 해외 감염병 단속에 나섰다고요? 네, 해외 감염병 하면 정확하게 그 메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중동에서도 여전히 그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5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한테 특별한 당부를 줬는데요. 손 씻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꼭 지키고요. 또 귀국한 뒤 2주 내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먼저 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